퇴직한 대기업의 임원들이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경제 신수정의 일외격에 나타난 세 가지와 또 현장에서 만나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훈수는 잘 두는데 보고서는 정작 못 만든다. 이렇게 그 퇴직 임원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신수정 씨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현장에서 퇴임 임원이나 전문가들을 벤처 등에 연결해 줄 경우에 이제 문제점을 찾는데요. 가장 큰 것은 작은 기업에서는 스스로 업무를 완결하기를 원하는데 불행히도 임원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완결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실제로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지원 없이 혼자서 한다거나 또는 영어를 구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인 세 가지 원인을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코멘트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마치 스스로 잘한다 이렇게 착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못 느꼈지만 이제 퇴직 후에 컨설팅을 하다가 대기업에서 뭐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거나 또는 대기업의 현직에서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보고 듣고 하지만 이러한 커멘트하는 역할에 있다 보니 마치 스스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검토해 봤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속사를 정말 이해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들곤 합니다. 두 번째는 보고받고 회의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점점 능력이 퇴화하게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입력이나 앱 사용조차도 비서가 대신 처리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더라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귀찮아지고 안 하다 보면 능력이 퇴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직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세하게 실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이 좋아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무 관여도가 떨어진다라는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수전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부러라도 직접 별도로 해봐라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그 크게 착각을 하거나 퇴화하거나 실무 관여도가 좀 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난 보다 더 숨어 있는 이유들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 중에 리서치 업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벤처나 이런 곳의 그 대표들을 통해서 이런 임원들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경우도 듣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직접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퇴직 후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이 정도의 업적을 이뤘으니까 나는 남들과 다를 거야라는 생각은 비단 퇴직 후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통계적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 통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대기업 같은 곳을 퇴직을 하고 나서 두 번 정도의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처음에 있던 것보다는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도 약 한 2년 이상 하기는 쉽지 않고요. 워낙에 탁월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년, 2년 한 두 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60세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나이가 주는 절벽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기업에 아무래도 임원까지 하시 경력을 보면은 그 작은 기업에 있었던 기억이 아주 오래전이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재취업을 하는 조직은 대기업보다는 작은 곳이고요. 또 특히 젊은 벤처인들이 하는 곳 또는 작은 조직 이런 곳에서는 각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직 안에서 앞에 기사처럼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치 예전에 비서를 두고 하신 거거나 아니면 어떤 큰 조직에서
어떤 시스템을 움직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조직에서 기대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상충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을 총괄하신 분의 경우에 실제로 그 총괄을 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본인은 지시를 하고 커멘트를 했기 때문에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조직에서 어떤 멘토 아니면 어떤 고문 같은 역할을 몇 개 조직에서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초반에 저도 실수한 건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훈수두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당사자인 조직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기업이나 전에 있었던 이해 속에 기본적인 이해와 로직을 얘기하지만 상대방인 사장이나 상대방인 직원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아주 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젊은 층과의 소통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무래도 그 퇴직한 임원의 연령보다는 더 어린 젊은 분들이 대표이거나 또는 그 젊은 사람들로 채워진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단예가 우리들은 전화를 하는 것, 특히 대면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무조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예의라고 배웠고 그것을 양보한다고 한다면 전화로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전화로 소통하는 것을 또 하나의 문화로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MZ 세대가 되면은 전화하는 것에 대해 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서로 아니면 문자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 상대방의 일정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길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조직 안에서 있다 보면 이것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대표나 아니면 직원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불만들, 특히 시니어들, 임원들의 불만은 뭐냐면 잔소리나 말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충분한 소통에 대한 이해, 특히 들으려고 하는 것, 특히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원이면은요, 처음엔 듣는 척 하다가도 결국은 지시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쉽지만 많은 경우에 젊은 층의 경우에 똑같은 습관으로 훈수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표나 또 받아들이는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라고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왔다 갔다 하고 결제까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프린트아웃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예전의 방식대로 하는 그런 것을 고수했을 때 미래 사회의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주는 불편함, 심지어 작은 복사기 하나라도 썼을 때 젊은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유튜브나 검색을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물어보지? 라고 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것들 또한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에 대한 그 엠마의 자세가 부족한 부분을 둘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의 삶이 만약에 50대, 60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직장 생활에서 고점을 치고 나는 가장 화려하게 마치고 은퇴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경우에 그 좌절은 너무나도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어쩌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전에 조직에서의 계급장을 떼고 어떤 지역사회라든지 다시 새로운 장에서 어쩌면 밑바닥부터 새롭게 펼쳐가야 할 개척의 인생인데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라보면 나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인생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소소하게 개인 출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세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마치 끝에서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해를 못했을 때 갖는 어려움 또한 재취업이 가져다준 어려운 숨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 8가지 정도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특히 경험자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